4.19 재보궐선거의 주연은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과 여야의 당대표였지만 주연급 조연 역할을 한 유력 정치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오신환 의원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죠. 자, 4.19 재보선 활약 후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4.19 재보선에서 자, 오신환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자, 맹활약하셨는데요. 자, 오신환 의원의 당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했고요. 시의원 경력을 쌓으면서 지역 발전을 해서 헌신과 봉사를 했던 후보 본인의 마음이 통했다고 보고요. 예. 또 바로 그런 후보의 경쟁력을 직시하고 어떤 좀 이름이 좀 나 있는 이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미 경력을 쌓아온 그런 유형의 후보보다는 이런 지역 일꾼형의 후보를 선택을 해서 지역 발전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는 당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덕분에 어떤 그 제3의 후보 여기서는 이제 관악에서는 정동영 후보였죠. 이런 분의 등장도 가능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도한 대로 전략을 세웠던 대로 치러졌던 선거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재보선에서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의 영향이었습니다. 여당에 불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결과는 야당의 완패였죠. 자, 이런 결과와 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나요? 사실 저도 의외인데요. 처음엔 참 이 선거 정말 불리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저는 분석을 해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직 이 수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 방향이 여야 어디로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유보하신 상태에서 투표에 임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재보선의 승리, 내년 총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 후반부의 국정 동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예, 누구라도 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겠지만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선거에 승리하고 나면 조금 좀 긴장이 느슨해지는데 정부 여당도 혹시라도 그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이번 승리가 독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모두들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이제 정작 오세훈 전 시장님의 정계 복귀는 언제쯤 되겠느냐 또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 출마가 현실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 나오십니까? 아직도 1년이나 남은 얘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제 경력은 제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쓴다 하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고요.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책을 쓴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그런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고요.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 좀 더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의 호남이라 불리는 관악을에서 또 승리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의 경쟁력이 아주 출중했고 또 당의 전략이 좋은 상황에서의 선거였기 때문에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그냥 저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도왔을 뿐인데 너무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에 내년에 총선 나가시면 새누리당이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는 것, 그리고 서울 지역의 판세를 견인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곳을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어디 유리한 데만 찾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또 아무래도 책임감도 좀 느껴야 할 처지인데 서울 전체 판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꾸 의미가 부여가 돼서. 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에 서울 중구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님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요청이 있다면 받아들일 뜻도 있으신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참 그건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 시점이. 그 인선과 관련해서 직접 들으신 말씀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없습니다. 그럼 차기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죠.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 살리기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아마 국민 대통합일 텐데요. 예. 계층 간의 통합,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통합이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지역 간의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국민 대통합의 관점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데, 예.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다. 자, 또 한편에서 내일 모레인 6일 임시국회 후에 정치개혁 특위가 논의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후원금 양성화가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소액 기부 외에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세훈법의 주인공으로서 이런 논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선관위의 이번 그 안이 참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이른바 정치관계법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참 진통 끝에 어렵게 개선을 했던 그 근본 취지는 고비용 정치를 줄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는 지구당을 기능을 대폭 축소를 하고 조직을 축소를 해서 돈 들어갈 구멍을 좀 줄이고, 그리고 쓸데없이 부담을 주는 기업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공감대,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바꿔놓은 건데요. 예. 다시 지구당의 조직을 되살리면서 또 그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본줄을 좀 풀자, 이런 취지의 그 과거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모양새의 개정안이 제안이 돼서요. 저는 사실 그 취지도 그렇고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난 10년간 정강유착의 고리가 끊이지 못했고 제3자 동원 혹은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이제 돈을 받으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안이 아닙니까? 그건 뭐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간단히 비유해서 이 지점에서 너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에 관한 법률 적용을 좀 완화하자, 내지는 뭐 그런 취지의 논리구조 아닙니까? 예.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혀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일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의원수 확대 문제인데요. 자, 의원 정수 문제에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의원수 문제도요. 그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예. 권역별 비례대표랄까, 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관철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지역구 인원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랄까 이런 걸 내려놓자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판인데, 전혀 가장 큰 기득권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국민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수를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예, 아직은 시기상조죠. 예, 그런데 이제 더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는 또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코이카 그 중장기 자문단 일원으로 페루와 루안다에 머무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의 활동, 자,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또 어떤 변화를 주는 자극이 됐을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며칠 전에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제목이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인데요. 그 제목처럼 길을 떠나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진 게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금운동, 구리주석 이런 지하 자원들이 전부 세계 5위 안에 드는 자원 부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 면적이 한 6배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주변의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더딥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갔었던 아프리카의 루안다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바닷가도 연해 있지 않아서 수출 수입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출구가 없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런 나라인데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리더십, 그 나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평가가 되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정신자세, 마음가짐, 어떤 가치랄까요? 이런 것이 정말 알겠습니다. 나라 발전에 중요하다. 시간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예,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그런 생각이 앞으로 좀 정리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